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을 하셨나요? 네.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이제 식사들을 하시고 제일 졸릴 시간이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과목을 지금 하게 돼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또 책상에 앉아서 많이 좋으실 텐데, 이 상가 중개 과목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나가시면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중개 과목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최대한 눈을 부릅뜨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시면 가장 연락이 많이 오는 분야가 저예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가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주거용이나 뭐 토지나 이런 분야들은 조금 덜한데, 상가는 주로 도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일단 상가 쪽을 취업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은 보통 다 시험을 봐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주거용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기초가 흔들리면은 이거 과목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5시간 중에서 한 2시간 정도는 기초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할 거고,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주무실 때까지.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님들이 오면 무서워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손님이 현장 앞에, 사무실 앞에 서 있으면 같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서 앉아 있어도 맨날 중얼중얼 거려요.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요새 굉장히 경기 안 좋죠.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하는데 안 좋고, 제가 중개업을 한 지 한 22년 됐는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쫄딱 망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라는 규제가 그때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공법책에서 봤던 그런 규제라는 규제가 그때 다 나와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되다가 망해서 미국 가서 한 3년 공부하고 우리나라 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상가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나가셔서 가장 고부가가치 과목이 무엇이냐 그러면 절대코 상가예요.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일단은 현장에 가시면 돈이 안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님들마다 뭐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토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시골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장 창고도 지방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공장 창고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진짜 지식산업센터로 갈지, 아예 공단으로 들어가서 공장들을 상대할지. 근데 그런 분야는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자리 잡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강의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창업을 하지 마셔야 돼요. 창업을. 실력이 없으면. 요새 같은 때는 어때요? 요새 같은 때는 하지 마셔야 돼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 현장에 가시면 10군데 가시면 9군데 반은 다 내놨어요, 가게. 그래도 하던 데들은 그래도 견뎌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초보분들이 들어가시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현장에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중개업 하고 계신 분? 하고 계세요? 어느 쪽 하고 계세요? 주거요? 아파트 상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지를 잡을 때 하나만 잡으셔야 돼요. 아파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단지 내 상가로 가셔야 돼요. 상가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길에 주차장이 있는 역세권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지금 현장에 가시면 가장 잉여 세력이 남자 중개사들이에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을 한다고 남자 중개사님이 앉아 있으면 동네 실장님들도 놀러 오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더 최악은 남자 중개사님이 남자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거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다가구를 보러 오는 아파트를 보러 오는 주 고객층이 누구예요? 여성분들이에요. 남자 중개사님이 아파트 보러 가면 문을 안 열어줘요. 여자 실장님 보내세요. 그러고 안 열어준단 말이죠.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관리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여자 실장님을 데리고 있는 남자 중개사님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공실인 아파트나 공실인 집을 보여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끔 터져요. 남자 손님이 왔을 때.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복수로 보낸다든지 중개사님이 따라가셔야 되고 할 수 없이 혼자 가야 된다 그러면 문은 열어주고 중개사님 밖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몇 시간을 해서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기본을 듣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중개 업종을 정하실 때는 본인을 보고 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부동산이 하나지만 두 가지로 나뉘죠. 물건지 부동산, 손님지 부동산. 물건지 부동산은 주로 어디가 물건지 부동산이에요? 원룸 1층이나 단지 내 상가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들. 그 물건을 기본으로 영업하시는 데들. 그 다음에 손님지 부동산은 어디가 손님지예요? 역세권 앞에서 광고를 해서 오는 손님을 가지고 주로 영업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공동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물건지도 되고 손님지도 되면 양타. 한쪽만 하면 반타. 그 중간에 가운데 하나 다른 부동산이 껴있으면 교통. 그죠? 우리 은어로. 주거용 부동산 때 안 하셨나요? 그죠? 근데 처음 듣는 표정이셔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면 저희 상가를 못 해요. 여러분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뽑기방 있죠? 인형 뽑기. 예, 인형 뽑기. 인형 뽑기방을 구하러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인형 뽑기방. 인형 뽑기방은 대표적인 유해업소예요. 유해업소가 뭐예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뽑기방 중개를 해요? 여러분들 약국 가보시면 약사분들이 어떠세요? 약국 크기하고 관계없이 약사분들이 여러 명 있는 데 있고 약국은 큰데 혼자 있죠.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약사 한 명이 하루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다니는 영어학원하고 어학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영어학원은 가리키는 선생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일 때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학원으로 해야 돼요. 인어가를. 그죠? 정육점, 식육점. 고기 팔면 정육점. 정육점 하면서 식당도 같이 해. 식육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미용실 가보면 어때요? 미용실 가면 보통 의자가 몇 개든가요? 3개. 미용실은 의자 개수를 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3개까지는 기본이고 4개부터 세금이 틀려져요. 어때요? 상가가 재밌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70%는 상가를 몰라요. 상가를. 아파트를 20년, 30년 하셔도 상가 손을 못 대요. 그거 자체가.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상가 쪽은 기본적으로 한 50%는 학습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 노하우. 절대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는 계약서 분실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그냥 복사해서 한 장 주면 되는데 우리 상가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그 밑에 특약을 다시 달아줘야 되거든. 왜냐하면 상가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질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또는 뭐 커피숍을 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커피숍 한번 하는데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저가 말고 보통 웬만한 것들. 웬만한 것들은 보통 10억 전후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가 메가나 뭐 컴포즈나 이런 거 권리금만 해도 2, 3억씩 해요. 스타벅스는 직영이니까 아니고 커피 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상 쪽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커피숍을 하러 오면 한 10억이 든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응? 손님? 그런 것들도 뭐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가장 오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10억 들어가면 5억은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거의. 근데 인테리어 비용인데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그 장사를 하면 몇 년 장사할 수 있어요, 최대로? 10년이죠. 10년. 그죠? 근데 그분들이 10년 하기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한 3년에서 5년 해야 자리 잡거든요. 근데 자리 잡고 하는데 나가래요, 주인이. 그 10년 하면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업을 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상가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제소전 화해라는 방식이에요. 제소전 화해가 뭔가요? 그죠? 우리 상가에서는 제소전 화해를 굉장히 중시해요. 왜냐면 원래 제소전 화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사자가 둘이 가서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을 20년을 책정하고 1년에 한 번씩 5%씩 인상하기로 합의한다 그러고 주인하고 임차인이 판사 앞에 가서 서로 사명해서 꽝꽝꽝 치면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이에요. 원래는 그 제소전 화해라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나중에 상가에서 보면 유흥주점이라는 게 있어요. 유흥주점. 우리 남자 중개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유흥주점 있죠. 그죠? 우리나라 모든 술집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유흥주점은 노래하고 춤추고 여자 나오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나이트클럽, 룸사롱, 캬바레. 근데 그런 데들은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깨들이 많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서로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 뭐 칼부림 나면 임대 해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소전 화해라는 방식을 써요. 근데 그 방식을 쓰다가 중개사님들이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걸 해도 제소전 화해를 막 하려고 해요. 그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래서 해놓으면 좋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중개하시면 손님들이 와서 물어봐요. 중개사님, 이거 제가 하는 거는 좋은데 제소전 화해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나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상가는요, 상가는 손님들이 경험자예요, 대부분. 손님들이. 여러분들이 왜 상가를 못 하시는 줄 아세요? 중개를 오래 하신 분들도 영업 갔어요. 영업 갔어. 영업 가서 손님 이거 권리금 해서 빼세요. 그럼 권리금 얼마 줄 건가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뺀다고 해도 권리금을 내가 책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하고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틀려요. 우리 자체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중개를 하실 건가를 먼저 선을 그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역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 20분 올라가야 산꼭대기에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똑같은 5천 세대의 단지 내 상가라고 쳐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어디 가서 하고 싶으세요? 저하고 할 때는 자꾸 틀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요. 여기서 그냥 대충 이따 집에 가시면 저만 떠들었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중개는 역세권에서 하면 망해요. 왜 그럴까요? 위치가 편하고 살기가 좋으면 이사를 안 가요. 그래서 중개는 항상 먼지 나고 불편한 데 가서 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와서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야, 네 사무실 뭐 역 앞에서도 보이고 뭐 진짜 좋다. 자가율이 70%가 넘어요. 월세 안 내고 월세 못 내고 굶어 죽어요. 광고비만 많이 나가고. 그러면 그런 데들은 산꼭대기는 어때요? 겨울에 눈 와서 마을버스 한두 번 못 다니면 젊은 친구들은 다 이사 가요. 싼 맛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중개를 하셔야 돼. 투자는 역세권에다 투자를 하셔야지. 그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선을 긋고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뭐를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요번에는 이제 우리 상가 과목이 지금 이제 후반기인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 처음 쪽에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내가 어느 업종을 할지 정하셔야 돼요. 업종 할 거 정하셨나요? 응? 근데 그 업종을 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둬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50대인데 오피스텔이 하고 싶어요. 내가 20대, 30대인데 아파트 중개를 하고 싶어요. 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20, 30대가 아파트 중개를 하면 손님들이 와서 불안해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원룸 오피스텔 하면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50대인데 원룸 중개한다고 취업 나가보세요. 뽑히지 않아요. 그리고 앉고 일어날 때보다 앗소리가 먼저 나오죠. 삐걱삐걱 하니까. 그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대, 60대인데 그래도 나는 원룸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직원을 뽑으면 돼요. 근데 젊은 직원이 술만 먹으면 안 나와요. 직원 관리가 엄청 힘들어요. 직원 관리가. 우리 중개업은 직원 관리가 굉장히 힘든데 책임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속이 썩어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 또는 연세 드신 분을, 내가 젊은데 연세 드신 분을 뽑았어요. 모시고 있어야 되죠. 그죠? 끙끙거리시죠, 맨날. 그래서 나중에 있다 하겠지만 물건지 손님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님지 부동산을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농담반 진담반 뭐라고 그래요? 손님지 부동산에 취업하실 분들은 무릎 관절 엑스레이 찍어 오시라고 그래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손님지 부동산 못 해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저희 이제 회사 쪽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 다녀요? 갔다 오면은 무릎이 쑤시고 뭐 50견이 오고 뭐 이러는데 못 다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손님지 부동산 하시면 안 돼요. 물건지 부동산에 가서 앉아 계셔야 돼요. 물건지 부동산은 중심이 뭐예요? 앉아서 오는 주인들, 오는 손님들, 아니면 손님지에서 오는 부동산들하고 공동중개가 하는 곳이 그쪽이란 말이죠. 손님지는 어떤 분들이 하셔야 돼요? 역마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역마살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에 무슨 생명보험에서 무슨 보험 여행을 했다는 분이 아파트 강남의 단지 내 상가를 왔다가 6개월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물건지예요, 손님지예요? 물건지는 앉아 기다리는 데예요. 이분이 맨날 문 잠그고 역세권 부동산가 놀고 앉아 있어요. 자기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앉아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그런 걸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왔대요. 열심히 해서 되나요, 그게? 그죠? 내가 수영을 하려면 수영복을 가져가야 되고, 낚시를 하려면 낚시에 맞는 의상을 갖고 가야 되고, 결혼식장을 가려면 결혼식장에 맞는 의상을 갖고 가듯이 중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기본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여기를 나가고 현장에 나갈 때는 한 개 정도는 정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자격증만 땄으니까 뭘 하겠다. 그런 것들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상가 중개는, 우리 상가 중개는 사실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중요한데 저는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은 우리 부산에 교수님 따로 계시죠. 그분 강의를 많이 보세요. 저는 딱 중점적으로 보는 건 계약갱신 요구권, 환산보증금, 권리금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요. 현장에서 필요한 거 위주로.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상가에선. 주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주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권리관계가 어때요? 동등하거나 임차인이 위에 있어요. 상가는 말 잘못하면 쫓겨나요. 뭐 5% 증액이요? 그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중개업을 한다고 앉아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무실을 얻으러 갔어요. 권리금 한 3천 주고 3천에 한 200짜리 괜찮은 위치에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 할머니가 내려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건물은 전통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 우리 건물에서 권리금 받아가려면 들어오지 마. 너 나갈 때는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간다. 그리고 공증해야 된다. 이래요. 자, 여러분도 어떡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님을 모시고 갔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어떡하실래요? 큰일이죠. 지금 이런 걸 다 배웠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고 배웠잖아요. 권리금. 큰일인데.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손님 하나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세요. 지금 광고비 평균 얼마 지출하는지 아세요? 보통 웬만한 지역은 200에서 300, 강남은 500 이상 해야지 손님이 와요. 손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실수하면 손님들 나가요. 손님들이 어때요? 취향이. 나를 잡아서 1시에는 A 부동산, 3시에는 B 부동산, 오늘 내가 확정을 해야지, 5시에는 C 부동산 이렇게 정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시에 가서 A 부동산 보다가 3시 다 되면 B 부동산이 전화 와요. 어떻게 오고 계시죠? 저희가 물건 몇 개 볼 거 뽑아놨으니까 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A 부동산은 어때요? 타죠. 계약서 못 쓰고 보내면, 그죠? 뭐 손님 한번 보여줄 때마다 한 2만 원씩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죠.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실 때는 정말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정말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하고 연수교육을 강의하는데 저한테 실무교육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 연수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저를 아는 체 하면 제가 꼭 밥이나 커피를 사요. 2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냐고 대단하다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의 99%는 1년을 못 넘겨요. 넘겨도 적자로 넘기는 거예요. 정말 과하게 얘기하면. 그럼 공인중개사들 100% 중에서 돈을 버는 프로는 몇 프로일까요? 정말 얼마 안 돼요. 대를 이어서 하는 집들. 좋은 단지 내 상가에 좋은 위치.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실 보러 가봐요. A급지, B급지, C급지. A급지는 나오지 않아요. 대를 이어서 하거나 자기네가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B급지나 C급지 가야 되는데 B급지도 어정쩡하단 말이죠. C급지는 아예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하는 실수가 뭐냐면 업종을 정해갖고 어정쩡하게 해요. 내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나는 아파트도 좀 하고 상가도 해야지. 원룸도 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중간에 끼면 잘못하면 둘 다 안 돼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작업했다가 문 닫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40, 50대 이상인 분들. 정말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이게 환상이라는 걸 깨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땐 노는 게 나아요. 노는 게. 구경 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릴지 모르는데 남의 부동산 사무실 구경 가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 옆에 있는 부동산하고 더 친한 게 나아요. 내하고 하는 업종이 틀린데 맨날 가면 뭐예요? 내가 하는 지역이 틀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원으로 취업하시려면 내가 일할 동네를 정해서 거기서 취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일은 강남에서 배웠는데 창업은 수원 가서 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동네 정서나 분위기나 중개보수가 다 틀리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신경 써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얼마나 이제 공부들을 그동안 하셨는지. 3천에 200만 원을 주고 권리금 5천을 주고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몇 가지가 있다고 볼까요? 첫 번째, 한 4가지만 해볼까요? 첫 번째는 원룸. 두 번째는 뭐 해볼까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오피스텔.
자, 어디 가서 창업하고 싶으세요? (3천에) (200만 원에) 권리금 (5천)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가 투자되는 거예요? (8천이죠) 그래서 보나마나 가서 뭐 여러분들도 커피숍처럼 이쁘게 꾸미고 뭐 하면 1, 2천 금방 들어가죠. 그럼 1억 들어가죠. 근데 1억을 투자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월세만 200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우리 중개업은 어디서 돈이 나와요? 계약서를 써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돈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가야지 나하고 맞을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업종을 고르고 이러지만 일반적인 계산을 일단 볼 때, 자, 어디를 가야지 손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피스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상가는 하실 때 항상 기본적으로 인사가 뭐냐면 건축물의 용도가 1번이에요. 건축물의 용도.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서 손님이 오셨다.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용도가 뭔가요? 그죠? 토지로 따지면 지목이 뭔가요? 하고 똑같아요. 용도가 뭔가요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중개 보수가 얼마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다 들어있어요. 중개대상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거를 모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매매로 하는 것들은. 매매로 할 땐 취득세 넣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뭐예요? 오호, 큰일 났네. 자, 그럼 다가구의 용도는 뭐예요? 응? 이거를 도시형을 빼버리고 그러면 더 쉬운 걸로 해야겠네. 다가구로 할게요. 자, 다가구의 용도는 뭐예요? 주거는 용도가 아니죠. 쓰임새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거용 4개, 단독주택 4개, 공동주택 4개 배웠죠. 건축법 처음에. 그죠? 그 4가지 중에서 8가지죠, 그러면. 그죠? 그럼 그 중에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다가구의 용도는 뭐예요? 그죠? 단독이죠. 그죠? 단독. 그 다음에 보수는 몇 프로예요? 보통 임대차 하면 0.4죠. 취득세 몇 프로? 보통 1.1%. 그죠? 자, 그러면 원룸은 뭐예요? 원룸. 오호, 지금 지식이 날라다니죠. 그죠? 원룸의 용도는 다가구예요. 다가구. 그죠? 원룸의 용도는 다가구. 중개보수는 몇 프로예요? 0.4%죠. 그죠? 취득세도 1.1%. 그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고시원은 어때요?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죠. 고시원. 용도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져요. 조금씩.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숙박시설. 그죠? 그러니까 중개보수 몇 프로? 0. 몇이요? 뒤로 갈수록 0.9%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몇 프로? 근린생활시설인데요. 4.6%. 오늘 이 순간이 지나는 선부터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뚝뚝 나오셔야 돼.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학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손님들이 오셔서 고시원이다 그러면 아 이거 하나 한 건 하면 중개보수 몇 프로에 손님이 취득세 얼마 준비해야 돼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고시원하고 이 원룸하고 차이는 뭐예요? 다가구하고. 현장에 가서 지금 원룸 중개하시는 분들. 원룸하고 그 고시원하고 차이는 뭘까요? 응? 손님들이 와서 물어보시면 화장실, 주방 이렇게 말하실래요? 응? 고시원은 취사시설을 그 방 하나에 놓을 수가 없지 않나요? 원룸은 그게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쁘게 말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손님을 모시고 원룸 500에 50짜리 집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면 딱 세 가지 보여줄 수 있어요.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이렇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뭐예요? 용도는 업무용이죠. 업무는 용도용. 중개보수 몇 프로? 0.9%. 취득세 몇 프로? 4.6%. 근데 어디서 보니까 보수가 또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주거용이라고 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게 법이 이제 똑같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크기는 비슷한데 원룸을 했을 때는 0.4%인데 오피스텔 할 때는 0.9%다. 그래서 과해서 2015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도 뭐를 가지고 주거용, 업무용을 나눠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아시는 단독 4가지, 공동 4가지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용도를 가지고 나눴는데 이 오피스텔은 뭐를 가지고 나눴냐면 설비 시설을 갖고 나눠요. 배웠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간이 샤워 시설 있는 것들은 주거용으로 봐서 임대차는 0.4, 매매는 0.5. 전용 85를 넘으면 몇 프로예요? 0.9.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주거용, 업무용은 뭐 할 때만 필요해요? 중개보수 받을 때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는 뭘로 써야 돼요? 오피스텔. 비주거용으로 써야지, 비주거용.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식이 난리가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시원에는 그 방 안에 취사시설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손님을 모시고 가면 다 돼 있어요,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특이하게 반드시 확인 설명 고지하셔야 돼요. 안 하면 중개 사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룸이나 다가구를 중개할 때는 중개사의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판례로 나온 의무. 근저당이나 선순위 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액수를 반드시 주인한테 물어봐서, 임대인한테 물어봐서 반드시 확인 설명 기재하셔야 돼요. 근데 주인이 안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알려줘서 못한다는 것까지 쓰셔야 돼요. 그죠?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게 2018년인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공인중개사에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대법원 판례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중개사무실 가보면 스티커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다가구를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와 근저당 액수를 반드시 필히 기재 확인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자체를.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상가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상가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룸을 보러 가는데 원룸이 있고 저렇게 뭐 오피스텔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는 뭘까요? 도시형, 역 앞에 가면 오피스텔처럼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7대3으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하고 섞여 있던 거 아니면 거꾸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하고 7대3으로 이렇게 섞여 있던 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는 뭘까요?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 그죠? 공동 중개보수 똑같죠? 0.4%.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 우리 건축법에 대해서 많이 배울 텐데 우리 상가 이꼬로 건축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배울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배우질 않았어요. 왜 안 배웠을까요? 아까 4가지 단독주택 4가지 공동주택 4가지는 건축법에 나온 4가지씩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배우신 거예요. 그거는 주축법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개를 하다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어때요? 보통 이제 권리관계하고 사실관계. 주인이 누구냐? 압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갔더니 어디에 구멍이 난 게 있느냐, 어디가 고장 났느냐, 변기가 파손이 됐느냐. 이런 것들만 알면 주거용은 중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우리 이 상가는 이 두 가지에다 하나를 더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인허가예요. 인허가. 그래서 우리가 상가에서 이따 배울 것들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허가, 등록, 신고. 그 세 가지를 거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는 우리가 사실 실무에서 배울 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성인 오락실은 중개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업종, 이제 PC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거의 다가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신고업종은 우리가 아는 일반 식당들, 커피숍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업종. 그러니까 이 인허가 업종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해요. 그러면 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무실을 얻어야겠죠. 그죠? 근데 사무실을 얻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미용실도 똑같아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내죠. 등록업종이니까 우리가 관할 시군구청 가서 토지관리팀에 가서 등록 신고를 내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전사안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첫 번째, 공인중개사 하던 사무실 자리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게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미용실 자리에 중개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요. 이 두 가지를 볼 때 뭐를 제일 먼저 봐요? 인허가 조건을 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위반건축물. 위반건. 우리 중개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이 위반건축물이에요. 특히 상가나 주거에서.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일단은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위반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상의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건축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을까요? 현황상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현재 갔더니 위반시설이 있어. 그럼 현황상 위반건축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건 똑같이 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없다고 현황상 위반건축물 무시하고 중개하면 중개사고예요. 반드시 확인설명서나 계약서 특약을 게시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생활 숙박시설 있죠. 생활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에 원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다 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데는 아무 이상 없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확인설명서를 보면 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해놔요. 현황상 위반건축물. 왜? 건축물 대장에 아직 위반건축물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현황상 위반건축물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 그래서 인허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뽑기방 한번 볼까요? 그럼 뽑기방은 대표적인 유해업소예요. 유해업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 손님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단속하는 거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 그거는 이제 한 7, 80대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틀리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 뭐예요? 손님이 와서 중개사님, 계약갱신 요구권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그냥 10년 살 수 있어요. 그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상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상가 업체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럼 거기서 사장님이 물어볼 수 있겠죠. 대표 소장님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응? 배우셨잖아. 최초의 계약으로부터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아까 그 권리금 할머니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을 해요, 말아요? 응? 본인 사무실 얻으실래요? 안 얻으실래요? 어디로 갔더니
위치는 너무 좋은데 주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절대 권리금 못 받아 나간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해야 된다. 특이하게 기재하고. 너 절대 방해한다. 못 받아 나가기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실래? 응? 권리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 때 권리금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권리금은 어때요? 권리금을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금 받는 거를 방해하면 임대인이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개사무실을 얻으러 다니다 보면 이런 대형 건물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밖에 인정 안 한다. 특이하게 기재해라. 뭐 이런 조건으로 들어가요. 각서 쓰고. 다 무효예요. 내가 중개업 할 때는 어때요? 기분 좋으라고 써주면 돼요. 자체가 무효예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 자체는 무효인데 어떤 것들이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같은 여자 실장님 초보가 들어와.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집주인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켜요. 할머니 세상을 모르시네요.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할머니가 암만 그렇게 해도 영업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러면 어때요? 계약이 돼요, 안 돼요? 계약이 깨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용히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기본, 그 다음에 직원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직원 교육을. 왜? 여러분들이 항상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죠. 그죠? 바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의 그런 관리. 근데 직원 관리가 현장에서 보면 제일 힘들어요. 왜? 직원 볼 때 뭐 하나만 봐요. 이력서만 보죠. 다른 데처럼 무슨 뭐를 띄워오세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뭐 자기 언니, 동생, 남편 이름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막 띄워와도 몰라요. 제일 많은 게 누군지 아세요? 언니나 동생 이름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응? 응? 언니하고 2살 차이 나니까 언니 신분증하고 언니 이름 갖고 와가지고 자기라고 하고.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래갖고 얼굴 확인하시나요? 응?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별일을 다 겪어봤어요. 별일을. 직원들, 기소중지된 사람을 뽑은 적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검찰청에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사기쳐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정말 신경 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개는 10년 돈 벌어도 한 건 잘못하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개업은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중개업은 어떤 사람이 잘할 것 같으세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잘 못해요.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잘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으면 중개를 못해요. 이거 자꾸 저러하면 저 사람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거 가격 깎는데 저 사람이 화낼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중개를 못해요. 근데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그 사람 의견은 필요 없어요. 내 얘기만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으셔야 돼요. 예의 바른 분들 뽑으면 되지 않아요. 능력 없고 예의 바른 분 뽑으면 망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웃고 계시죠? 현장에 가서 이제 계시다 보면 몇 년이 시간이 흐르면 아마 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구나. 제가 이제 RSA 4기부터 여태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한테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이 오시고 하는데, 정말 이제 어떤 기회가 돼서 만나뵈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교수님이 그날 얘기할 땐 너무 살벌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 현장 나가시면 인사 다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남의 사무실을 권리금을 주고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면 인사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사 가면 어때요? 다른 중개사무실이. 분위기들이 어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이래요? 쳐다도 안 보죠? 거기 또 바뀌었어요? 거기는 몇 달을 못 넘기네. 그냥 명함 놔두고 가세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시면 그러지 마세요.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많이 그러셔야 하는데 우리 중개업계는 동업자 정신이 없어요. 정말 심해요.
거꾸로 뭐 해코지 하는 걸 알려줘요. 가서 너 이렇게 하면 뭐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협박해라 뭐 이러고. 참 잘못된데요. 의료계나 이런 데는 절대 그러지 않죠. 자기네 동종업체 의사가 과실을 한 거 절대 얘기 안 해주잖아요. 중개업계는 반대죠. 계약서만 갖다 주면 막 단점 다 잡아줘요. 이거 갖고 협박하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내 거를 하면서 수수료를 안 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수수료를 내? 이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법정은 줘야죠. 고생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자기도 손님들이 계약서 한 장 쓰면서 뭐 몇백씩 받으세요 이러면 굉장히 열받으면서 그분한테 똑같은 말을 한다고. 아니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세요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하실 때. 그래서 나중에 현장 가서 제가 이제 이따가 매물장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명함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영업 방식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아마 상가 중개 계약 실무는 주로 영업에 관한 게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영업하는 거, 그 다음에 현수막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광고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광고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광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고 뭐 있어요? 인터넷 광고 말고. 웬만한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뭐 사무실 앞에 뭐 풍선 세워놓는 거 불법이에요. 뭐 세워놓는 거 뭐 이런 거 청조가리 불법이에요. 안에다가 뭐 LED 전광판 불법이에요. 전화하는 거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간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번화한 찾길에서 간판 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간판을 달려면 누구 도장을 받아야 되냐면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이 간판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그래요. 이게 간판. 왜냐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위반 건축물로 똑같이 과태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나와요? 집주인한테 나온단 말이죠. 그 집주인들이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로, 세로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죠. 웬만한 데들은. 그 다음에 찾길에 있는 부동산들은 1층은 무조건 LED 간판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층이나 뒷골목으로 가면 아크릴 간판을 선택해서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중개업 하실 때 또 사돈네 팔촌이 지방에서 간판집 한다고 거기서 해오시면 안 돼요. 그 관할 구마다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강남구는 빨간색 농도를 얼마까지 해갖고 간판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강남구에 창업하시려면 강남구에 있는 간판 업자분하고 하셔야 돼. 또 어디 사돈네 팔촌이 지방에서 한다고 거기서 또 싣고 오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 절대 도시락 싸갖고 다니지 마세요. 꼭 옆에서 사 드셔야 돼요. 내가 안 팔아주고 안 도와주면 그분들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동업자 정신을 가지셔야 돼.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한테 가끔 그래. 거리 다니면서 막 이런 것들도 너무 깨끗하게 치우지 말라고. 너무 깨끗하게 치우면 사람들 다 잘리죠. 좀 지저분해야 사람들을 쓰죠. 그죠?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좀 지저분하게 하고 나오셔야 돼요. 식당 가서 너무 깨끗하게 하고 나오면 거기 있는 아줌마 한 명 잘리죠. 사람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개업하시면 술은 어떻게 해야 돼? 대형 할인마트 사오지 마시고 내 가게 근처에 슈퍼마켓 가서 대놓고 드셔야 돼. 비싸도. 떡집도 그 동네. 근데 중개사분들이 안 그런단 말이죠. 뭐 어머니가 아는 어디에 떡집 해오고 뭐 술은 또 홈플러스 가서 사오고 뭐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단 말이죠. 너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막 악선전 한단 말이죠.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를 잘하고 다니셔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동종업종. 이렇게 중개사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저기 찾길에 누구 하나가 온 것 같은데 얘가 인사를 안 온다? 막 그래. 그러면서 또 자존심 있어 지는 안 가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와요, 진짜. 그거 잘못된 거죠. 인사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게 얻을 때도 내가 어디 홍대 앞에 가서 부동산을 얻고 싶어. 그러면 홍대 앞에 부동산들 바깥 삼각식 사갖고 다니면서 인사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부동산 한번 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맛을 보셔야 돼요. 아, 여기는 뭐 대를 이어서 하는 집이 한 5군데 있어서 힘들어요. 그럼 그런 집은 패스하셔야 돼요. 그런 동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네 정서도 모르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왜 괜찮은 중개사무실을 들어가서 거기서 한 2, 3년 배워서 그 사장님의 도움으로 그 동네에서 창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런 데를 가니까 나를 안 뽑아요. 그러니까 맨날 뒷골목에 손님 없다고 불 끄고 앉아있는데 이런 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데 가니까 어때요? 어서 오라고 막 뭐. 가서 앉아있으니 어때요?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매달 월급날 되면 어때요? 사장님 월급 보태주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집 식구들이 이제 압박이 오죠. 너는 중개사 자격증 따서 일하러 다니는데 왜 돈을 안 갖고 오니? 무슨 돈이 있어요, 가서. 밥값도 안 나오는데, 내 돈으로 사먹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초창기에 동네 뜨내기가 돼요. 자리를 못 잡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잘 안 뽑으려는 부동산에 취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 사장님하고 같은 업종을 하셔야 돼. 이렇게 실장님들 보면 사장님은 뭐 지방 토지하고 사무실은 저 혼자 지켜요. 그래,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는 월급제가 아니죠, 거의. 기본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능력제예요. 뭐를 배우러 들어가요, 거기에? 부닥쳐도 사장님하고 같은 일을 해야지 내가 배우지. 그죠?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난 아파트 해야지. 근데 뭐 친구가 원룸한데 가서 보더니 원룸이 괜찮을 것 같아. 또 원룸 하시는 분 있고, 막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생각한 것만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거, 이제는 돈 주고 절대 책은 사지 마세요. 여태까지 책 많이 사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교육 가면 13만 원 주면 또 두꺼운 책 더 하나 주죠. 그죠? 그거 다 대부분 뭐 했어요? 라면 먹을 때 라면 끓여 먹으면 컵받침으로 쓰죠. 그 책 정말 좋아요. 그 책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질 않아요. 그 다음에 교육가도 과거에는 교육의 질이 좀 안 좋았지만 요새는 그래도 괜찮은데, 교육 그냥 같이 오라해. 약 먹은 병아리처럼.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뭐. 잘못됐죠. 하나라도 들어야지 이제 현장에 가실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해요. 빈말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사업 한번 망하면 비참해요. 비참해요. 저는 정말 엄청 잘 됐다가 엄청 망해가지고 미국 갈 때 미국 비행기 그 티켓 하나만 가지고 갔었어요. 정말 그때가 정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만 뜨면 단속을 나와요. 제가 과천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를 했었는데 그때. 그 다음에 그때 또 제일 최초로 시작된 게 뭐예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금도 나오죠. 주택거래 하려면 어때? 지금도 주택거래 신고하죠. 그죠? 금액 얼마 이상 되면 관할 시군구청 가서 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 집을 살려고 하는지 증빙을 해야 돼. 엄마가 꺼줬어요. 증이요. 친구가 꺼줬어요. 증이었어요. 팍팍 몰려요. 그 일을 못하죠. 그래서 한 8개월을 놀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맨날 아침에 일하려고 가면 동네 부동산들이 문자 띄고 와요. 오늘 국세청하고 과천시청에서 단속 떴으니까 문 열지 마세요. 그럼 맨날 문 닫고 뒤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동네 순댓국집 할머니가 중개사들이 다 도둑놈들인가 보대. 왜요, 할머니? 그랬더니 왜 니네 잡으려고 저렇게 맨날 왔다 갔다 완장 차고 다니냐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엄청 잘 나갔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법을 전공해서 고시를 준비했다가 대학 때 그 데모한 경력이 있어서 사시에서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중이 되려고 송강사라는 절에 가서 한 1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맨날 스님한테 얻어 터졌어요. 게으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산을 해서 제가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국민은행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은행원 하다가, 그러다 이제 그 한참 이제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부동산 그 대출 담당하다가 조합원에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야간에 중개사 학원을 다녀서 중개업을 했죠.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했죠, 제가.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 왜요? 가장 그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굳이 뭐 그때는 뭐 나와도 돈 한 푼 못 받고 나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바가지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중개업소 한다고 그러면 정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냥 그 건물 그 어디 계단 틈새에 노인들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핫도 치고 이러는 분위기였을 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돈 벌기는 더 좋았어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미국의 부동산 분위기, 미국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CIPS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금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으면 CIPS로 바꿔줘요. 그래서 미국 가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이제 그 아주 저명한 자격증, 국제적인 자격증 두 가지가 있어요. CCIM하고 CPM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CCIM은 이제 그 업무용 자격증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종합운동장을 허물고 거기에 뭘 지으면 수익률이 좋을까, 이런 것들 연구하는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CP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자산관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현금이 20억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금이 있고 뭘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공서라든지 공무원 쪽에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도 좋아요, 자격증. 그 다음에 또 혹시 이제 젊으신 분들이 계시면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 창업하지 마시고 취업도 괜찮아요. 외국계 부동산 회사들이 엄청 많이 뽑습니다. 대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글로벌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창업을 해서 1년 동안 중개사고 없이 일정 가면 그분들 중에서 외국어를 각 나라별로 잘하시는 분들은 가서 시험을 봐요. 대화하는 거 시험을 봐서 그걸 합격하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글로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관할 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것도 있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러면 다 그냥 동네 나가서 중개업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생각보다 이제 보니까 제가 4기, 5기, 6기 하면서 한두 분씩 꼭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외국에서 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뭐 그런 쪽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쪽도 하고, 뭐 우리나라 이제 삼성의 샘스라든지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려면 CCIM이나 CPM 자격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 같은 것들 한번 응시해 보면, 그 미국 국가 자격증, 세계적으로 공용이 되는 자격증이니까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졸리실까봐 여러 얘기를 막 주저리 했는데 어때요?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